미지의 서울 이회는 갈수록 흥미롭고 재미를 더하고 있는데요. 로사 사장님의 전화를 받고 좋아서 흥분하는 미지를 보며 호수가 너 유미지라고 말하는데 와 박진영 배우의 눈빛이 너무 좋더라고요. 내가 유미지 얼마나 좋아하는데 내가 널 못 알아보겠어. 이건 분명 유미지야. 내 눈엔 내가 보여. 이런 감정이 눈빛 안에 다 들어있었는데요. 솔직히 머리수건으로 감싸고 있을 때도 한눈에 알아봤던 호수인데 시간을 같이 보냈는데 못 알아볼 순 없었겠죠. 박보영 배우랑 박진영 배우 그림체가 너무 같아서 일단 둘이 나란히 서 있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설레이고 두근두근 기대가 되는데요. 과연 미지는 호수에게 자신이 미지라는 것을 인정할까요? 아니면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며 난 미래라고 딱 잡아댈까요? 전 왠지 미지가 자긴 미래라고 딱 잡아떼고 호수가 그냥 다 알면서도 속아주는 척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면 미안해 미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내가 언니를 대신해 여기에 있는 건 맞아. 근데 우린 그렇게 살기로 했어 하고 말을 할지 다음 화가 더 너무 빨리 보고 싶게 만드네요. 한편 미지의 서울 2화에는 미래와 미지 호수가 인생의 오답 노트를 작성하고 한 발짝 앞으로 전진하는 느낌의 회차였는데요. 미래가 잘 타지 못하는 자전거에 보조바퀴를 달던 장면은 꼭 인생의 보조바퀴를 단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이리저리 방향을 잃고 넘어질 듯한 인생의 중심을 잡아줘서 더 이상 않게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주는 인생의 보조바퀴 말이죠. 그들의 인생이 언젠가는 보조바퀴를 떼도 잘 굴러갔으면 좋겠는데요. 한편 미지와 미래 쌍둥이들은 서로 달랐지만 상처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는 같았습니다. 미래는 높은 구두를 하도 신다 보니 굳은 살이 생겨서 이젠 괜찮다고 했죠. 여린 살이 굳은 살이 되기까지 미래가 버텨왔던 시간들이 참 마음 아팠는데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삶을 끝내고 싶다라는 것을 행동으로 옮겼을까요? 미래가 호수의 전화를 차단했던 이유는 최국장 비리 사건 고발 때문이 아니라 성추행으로 고발했던 사건 때문인 것 같습니다. 아니 우리 미래 진짜 그 회사에서 도대체 뭔 일들을 겪은 거냐고요? 왕따 취급에다가 성추행이라니. 정말 1년이나 버틴 미래가 너무 대단한데요. 미래는 가정의 상황을 알기 때문에 그 힘든 것을 가까스로 버티고 있었던 것 같네요. 미래가 그 사실만은 끝내 미지한테 털어놓지 않는 모습이 너무 마음이 짠하게 느껴졌네요. 한편 할머니는 미지의 모습을 한미래를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서울에서 많이 힘들어서 왔냐는 그 말부터 전 계속 울었던 것 같아요. 못 버텨서 도망쳤다는 미래에게 할머니는 잘했다고 토닥여 주었습니다. 그동안 미래는 자신의 약한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아왔죠. 애써 강한 척했습니다. 그런데 도망쳤다는 그 한마디를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미래는 자신의 마음과 정면으로 마주했을 거예요. 난 이렇게나 힘든 상태였구나. 그래, 틀리고 나서야 제대로 보이네. 도망친다는 건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을 포기한다는 뜻이 아니다. 난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한 더 좋은 방법을 찾기 위해 도망친 거다. 그래, 난 이제 보조바퀴를 달고 다시 시작할 거다. 이런 감정을 가질 수 있었던 건 난 도망쳤다라는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고3 때 다리를 다쳐 육상을 그만두게 됐을 때 미지는 더 이상 달리지 못한다는 것에 극심한 절망감을 느꼈을 것 같아요. 육상은 미래와 상관없이 유미지로서만 존재하는 특별함을 느끼게 해줬었는데 날 반짝이게 해주는 육상을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것이 견디기가 힘들었겠죠. 그래서 방 안에 문을 닫고 누워 있었던 것이 너무 답답하게 느껴져 방문을 열려고 하다가 문고리를 부숴버렸던 게 아닐까 싶은데요. 그 문고리를 고치지 않은 채 그냥 문에 닿지 않고 생활했던 거고요. 미지의 비정상적으로 밝은 모습은 자신의 상처를 가리기 위한 가면이었습니다. 사실 미래는 미지를 많이 부러워했어요. 건강한 몸도 부러웠고 뭐든 제 맘대로 하며 사는 듯한 모습도 부러웠죠. 미래는 미지가 되어 미지의 방에서 잠을 자고 난 이후에야 아직도 미지의 방문은 닫히지 않는다는 걸, 미지가 아직도 힘들어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누구나 내 아픔이 가장 커서, 내 고통이 가장 커서 주변을 잘 살피지 못하지만 모든 사람은 각자의 아픔을 갖고 살고 있다는 걸 미래는 알게 된 건데요. 과연 사람은 타인의 아픔을 이해하고 토닥이며 내 상처를 치유할 수 있을까요? 한편 호수도 인생의 오답 노트를 다시 썼습니다. 호수의 선배 이충근은 서류를 검토하다가 고발자가 호수의 동창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고소 치하를 유도하기 위해 일부러 호수를 외부조사위원으로 보냈고 호수가 온 것을 본 미래는 소문이 퍼질까봐 자진 치하를 했죠. 이 사실을 깨달은 호수가 이 친구에게 함께 가지 않을 것임을 밝히고 웃으며 뒤돌아서는 장면 너무 좋더라고요. 아무리 피해자가 억울하고 가해자가 나쁘더라도 의뢰인을 이기게 해주는 게 우선인 곳에서 호수는 마음이 불편할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호수는 내가 틀린 거라 생각하며 고치려고 했는데 만점인 줄 알았던 인생이었지만 오답 노트에 쓸 부분이 있었고 뭘 또 잊어버렸는지 이제부터 찬찬히 되짚어보려 한다는 호수는 앞으로 이중구와 척을 지게 될 것 같은데요. 특히 이중는 함께 가지 않겠다는 호수의 말을 듣고 화를 내는 대신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거잖아요. 댓글만큼도 속내를 드러내지 않아 의중을 알기 힘든 거니까요. 특히 3회 텍스트 예고를 보면 호수는 최 회장 사건의 여파로 일이 또 끊긴다고 하는데요. 설마 이 친구 때문에 호수가 법무법인 원근을 그만두고 홀로 서기를 하게 된다거나 하진 않겠죠. 개인적으로는 호수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변호사가 되는 그림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편 미래의 모습으로 출근한 미지가 회의에 들어가서 자연스럽게 끝자리에 딱 앉고 커피를 받아 마시는 모습은 정말 소소하지만 통쾌함을 느끼게 해주었는데요. 최 국장이 미래에게 로사 식당 건물주를 설득하라는 업무를 준 건 미래를 지사로 내쫓기 위한 큰 그림이었습니다. 미지가 여러 번 찾아갔으나 김 로사는 건물을 팔지 않겠다는 강경한 태도로 소금 세례를 했고 나는 내 일을 할 뿐이라는 미지의 말을 들은 후 로사는 사람 대접을 해줄 테니 내일 10시까지 오라고 했는데요. 근데 예고편을 보니 역시 로사는 건물을 팔지 않겠다고 한 것 같더라고요. 사실 70살인 김 로사가 이유 불문하고 억만금을 줘도 절대 팔지 않겠다는 완고한 태도를 보이는 그 이유를 알지 못하는 이상 김 로사를 설득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특히 김 로사의 등장인물 소개를 보면 김 로사는 한국대 출신으로 현실 도피적인 부르주아 시라는 평가를 받는 시를 쓰던 시인이었고 인쇄 등 시집으로 벌어들인 수입을 모교인 한국대에 기부한 인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특히 김 로사는 신입생 중 편모 가정 자녀에게 입학금을 지원했고 호수 역시 김 로사 장학금의 수혜자라고 하더라고요. 대피 소설을 좀 돌려보자면 김 로사의 자녀가 사고로 사망하면서 받은 보험금으로 그 건물을 사게 됐기에 김 로사는 그 건물을 팔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과연 미지는 어떻게 김 로사를 설득하게 될까요? 3회 텍스트를 보니 누군가의 마음을 여는 게 늘 어려웠던 미지는 건물주 로사의 마음을 얻기 위해 고군분투한다고 합니다. 이에 미지는 변호사인 호수에게 SOS를 치고 호수는 김 로사의 정체를 알고 있다고 말한다고 하는데요. 호수가 김 로사 장학금을 받았으니 정체를 알고 있다고 한 거겠죠. 과연 호수는 김 로사의 마음을 얻어낼 묘수를 찾아낼 수 있을까요? 근데 사람의 마음을 얻어내는 건 항상 묘수가 아니라 진심이니 미지의 진심이 김 로사에게 전달되는 그런 에피소드가 발생할 것 같네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화로 찾아뵐게요.